안녕하십니까, 본장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는 그죠? 9월 첫 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첫 장 흐름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그 코스피는 거진 비슷했죠. 한 430개, 430개, 오른 거, 내린 거, 거진 비슷하고, 지수는 플러스 20. 그 외인들의 매수 덕분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이 한 600개 600개 정도, 몇십 개, 또 하락이 한 900 몇십 개. 그러니까 하락이, 그죠? 한 1.5배 많았죠. 그리고 지수는 이제 약보합 수준. 전체적으로 보면요. 개인들이 오늘 한 3,800억 정도 코스피에서 팔고, 코스닥은 한 400억대 조금 매수했습니다. 외인들은, 코스피에서 한 4,100억대 매수. 코스닥은 조금 한 30억 정도인가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은 둘 다 양쪽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흐름이, 그죠? 흐름이 약간 애매해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후광을 얻고 약간 약진을, 그죠? 어떤 간만에 제법 상승폭이 컸죠? 한 6%, 요 정도 상승 보여주면서 강하게 지수를 견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테마가 약간 좀 죽는 그런 시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2차 전지에서 포스코는 강세였어요. 그런데 그 에코프로 시리즈는 약세. 에코프로가 한 5%, 6%그 정도 빠졌죠. 이래 보면요. 제 개인적으로 이래 봤을 때는 시장 흐름은 아주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조금씩 풀린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요, 저 포스코나 그 에코프로 시리즈가 두 군데가 같이 무너진다 하면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겠죠. 그러면 또 시장은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빠져도 어느 정도 적당히 빠져주는 게 좋거든요.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그죠? 상위권을 다 차지하니까 둘 다 같이 무너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이 살려고 하면 그 2차 전지 이쪽에서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가 적당히 받쳐주고 에코프로 하락, 그러면서 지수는 방어, 이런 흐름이 좀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래 보다 보면요, 그 어떤 흐름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죠. 어찌 보면요, 개인들도 좀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정신을 차린다 이래 봐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요, 주변에는 아직도 저 역시도 그래요. 제 주변에는 2차 전지 거짓 몰빵 아니면 비중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좀 극단적이죠. 물론 저는 없으니까, 그죠? 반대 방향을 기대하고, 또 그쪽에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기를 원하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에코프로 시리즈는, 그죠? 웬만한 우리나라 국민주라 할 만큼 엄청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어떤 거진 어떤 신봉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시장이 확장하지는 못한다. 처음에는 어떤 소수의 매니아들이 쭉 전기차를 사고 그 이후에는 정체를 걷는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배터리나 이런 부분은 어떤 바꿔야 될, 이제 좀 더 나아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 그죠? 가장 단적으로 어떤 충전 문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를, 그죠? 대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연기관 차보다 어떤 유지 관리, 수리가 거진 없다, 쉽다,
그런 쪽으로 강점을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요, 생각이 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한 대 샀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배터리를 전체 갈아야 돼요. 그러면 전기차에서 배터리 교체 비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하죠. 엄청나잖아요. 네, 웬만한 그죠? 아반떼급 차 한 대 값인데 배터리 가격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라는 거고, 또 겨울철. 전기차는 겨울철에 치명적이죠. 어떤 히타를 틀려고 해도 그죠?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를 하죠.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미완성이다. 저는 이래 보고, 또 이렇든 저렇든 배터리를 파는 업체가 자동차 전체를 파는 업체보다 몸값이 더 비싸다? 이거는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자꾸 약간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죠. 각자 선택이죠. 근데 이런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질문을 하죠.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느냐. 근데 어디까지는 그냥 제 생각이죠. 그래서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요, 이제 이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죠? 계속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듯이, 이 시장이 이래 어떤 계절도요, 엄청 더운 여름에서 지금 가을로 접어들죠. 그렇지만 아침, 저녁은 쌀랑해도, 그죠? 낮에는 아직도 뜨겁죠. 이런 식으로 한절기라 그러죠, 한절기. 이런 식으로 이 시장도요, 어떤 장이 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11월까지는 폭락도 없지만 급등도 없다.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놀고, 이 시기에는 그동안 장기 소외되었던, 그죠? 좋은 주식들, 이유 없이, 어떤 테마에 밀려서 이유 없이 빠졌던 이런 주식들이 어떤 눈높이, 키높이 맞추는 과정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리 찾아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좀 움직이기가 버겁지 않나. 어쨌든 어떤 시장은 돈이 없거든요. 또 개인들은 아직도 신용이 20조 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신용이 많은 그런 종목군, 대표적인 게 2차전지 테마잖아요. 그래, 이런 종목군들은 안 보는 게 낫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다 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떤 실적 좋고 바닥에 있는 이런 것들을 쭉 분산해놓고 공략을 하자. 이게 확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종목을요, 이제 어떤 이래 설명을 드리고, 종목을 장중에든 아니면 그전에든 나름대로 이렇게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일하다가 이제 급히 바로 퇴근하고 또 정신없이 오고, 그러니까 숨 돌릴 여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버벅대도 이해 부탁합니다. 아니면 평상시처럼 주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김 PD님은 그죠? 어떤 종목 선정할 때 그죠? 어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물론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우리 밴드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직도 대부분 어떤, 그죠? 이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어떤 차트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추천을 드리면 수급도 안 좋아. 차트도 그냥 역배열이고, 왜 이거를 사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죠? 어떤 소형주들은요, 차트가 큰 의미가 없어요. 지지, 저항, 이런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이슈가 되면요, 한 방에 다 뚫어버려요.
그래서 막 굳이 차트 연연할 필요는 없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그거 보세요. 우리 그 밴드에 그 윤설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코닝, 삼성 코닝 이쪽에 방문이 있다. 이런 쪽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슈가 있는 거를 수많은 기사를 보니까 저도 뭐 못 볼 수도 있고 그냥 스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주시면 그 기사를 다시 링크해 주신 거를 제가 읽어보고 요 정도면 먹히겠다.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을 찾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험이죠. 뭐, 제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이제 뭐 어떤 영어 단어 외우듯이 뭐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이렇게 계속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 하면 뭐, 어떤 회사 하면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삼성 코닝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죠? 처음에는 몰랐죠. 어떤 링크, 어떤 기사나 이런 걸 하려니까. 여기가 쭉 보니까 벌써 10%혹 올라 있어요. 이런 거는 추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놓친 고기야 하고 놔뒀는데. 근데 이후에 쭉 빠졌어요. 거지는 막 플러스 한 1% 정도까지 쭉 빠지니까 지금 가격이면 들어갈 만하다. 괜찮다. 한 들어가 볼 사람은 들어가 보자. 왜? 일단은 올란 게 다 빠졌다는 거. 보통 보면요.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은 한번 우 급등했다 빠지는 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얘는 테마가 아니고 독자적인 재료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죠? 뭐 꾸물꾸물 하다가 그진 막 20몇 프로까지 쭉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테마냐 아니면 개별 재료냐 이래 보는 거고. JT 같은 경우는 어떤 있죠. UTG 커팅 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유리 자르는 장비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어떤 뭐 이제 UTG 커팅 장비를 코닝에다가 납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코닝은 등록이 안 돼 있고 설사 제가 삼성 코닝이 아니고 삼성 SDI를 해도 SDI는 덩치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건너 있는 애가 급등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시장의 흐름, 그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는 삼성 코닝이지만, 그죠? 여기에 납품하는 JT, 물론 JT도 막 확 그동안 급등을 해서 문제가 뭐 너무 급등을 했다, 위치가 높다, 이러면 또 제외시켜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뭐 안 걸려들어도 번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JT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종목, 그죠? 이 대동 같은 거, 대동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전부터 사놨죠. 왜? 너무 싸다. 싸도 너무 싸다. 그리고 유럽을, 그죠? 유럽의 어떤 농업, 이런 쪽에 굉장히 지금 시장을 넓게 확장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엘니뇨나, 안 그러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식량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도 자급자족 분위기로 흘러간다. 그리고 바닥이고. 그러니까 대동 같은 거는 사놔도 뭐 손해볼 거 없다. 그래 들고 있었죠. 근데 엉뚱하게 아랫개는 그죠? 자율주행 이쪽으로 꿈틀했죠. 한번 뭐 기회를 줬고. 그리고 오늘은 그죠? 삼성하고 로봇 사업을 협력한다. 그래서 또 막 오늘 상가까지 치솟았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형주들은 유통주식이 얼마 없는 것들은 좋은 주식, 우량 주식을 바닥에 이래 사놓고 기다리는 그 세월을요, 한 방에 다 해결해줘요. 그럼 오늘 상가 갖고 내일, 그죠? 플러스 한 10% 붙여서 팔면 어떤 원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식가량만 한 50%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놓고 기다려도 된다. 저는 항상 그래요.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관하고 싸워서, 외국인하고 싸워서 이겨? 제일 좋은 거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그죠? 서희 장군같이. 안 싸우고 이기면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너네들끼리 놀아라 하고 그냥 피하는 거죠. 그리고 틈새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가장 큰 무기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나는 급할 거 없다. 나는 뭐 전업도 아니고 느긋하게 그냥
기다리란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속 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물론 전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안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죠? 이삭죽기 아니면 길목 지키기 이런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쪽으로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은 차트다. 수급이 붙었다. 좋은 차트고 정배열이고 수급이 붙고 이런 거는 보통 바닥에서 20, 30% 다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자기가 차트를 보고 치고 빠지고 잘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우리 밴드하고는. 그래서 이 밴드, 우리한테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면 그 차트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체 왜 사라 하는 거야? 이래 되는 거죠. 보통 보면요. 저도 뭐 그렇고 저희 팀들이 일에 있으면 항상 종목을 찾을 때는요. 여러 가지를 찾아요. 어떤 시장의 이슈, 여러 가지 뉴스, 정치, 경제 이런 뉴스들을 쭉 막 역할 분담을 해서 찾아가지고 이 정도 기사는 먹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기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는 종목을 찾고 근데 실적도 괜찮고 좋은 위치에 있다 싶으면 그런 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이거 1차 매수 합시다. 아니면 지반 종반으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는요.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그죠? 그 기사 그죠? 우리 본 거 뭐죠? 예, 스마트싱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모든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빅스비하고 연결을 시킨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장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냉장고한테요. 하이 빅스비 냉장고 안에 계란 몇 개 있어. 냉장고 안에 계란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주문해줘. 그러면 걔가 알아서 주문을 넣어요. 어디로 넣을까요? 협업을 한대. 계약을 맺은대. 그쪽에다 주문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모든 냉장고에는 쿠팡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냉장고에 계란 없다. 주문해줘. 그럼 쿠팡에다가 주문을 넣는 거예요. 냉장고가. 그러면 이제 쿠팡 입장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삼성한테 뭔가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은 대표적인 게 이제 빅스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빅스비를 이용해서 가전 어떤 생성형 AI를 구축하겠다. 이런 허브를 쭉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겠다. 이게 이제 삼전의 어떤 사업 비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를 사봐야 안 올라요. 재미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삼성전자에다가 스마트싱스 관련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 이런 걸 보는 거죠. 이런 회사는 코맥스나 안 그러면 삼진 이런 회사거든요. 삼진도 나름대로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회사도 우량하고. 그러니까 삼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 부품 또 와이파이 기능 탑재되어 있는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니까 어찌 보면 빅스비 가전 어떤 생성형 AI 최대 수혜주는 삼진이 된다. 이래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엔 뭐다? 좋은 가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싶으면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한번 사봅시다. 1차 매수합시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요. 내년에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그죠?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사회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말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 편성 보면 한 1조 정도를 잡아놨죠. 그러면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관련 종목을 모니터링 쭉 하면서 좋은 가격대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런 종목, 대표적인 게 데이터 솔루션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 또 기다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최근에는 보면, 그죠? 우리나라 어떤 위성 발사체를 갖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직접 만들어서 이걸 발사를 한다. 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막 나돌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어떤 위성 발사체 이런 건 또 우리나라는 그죠? 대표적인 게 세트랙 I. 세트랙 I는 하나에서 인수를 했죠. 근데 인수를 해도 위성이라는 분야가 어떤 고도의 어떤 과학 기술을 요하고 미래 영역이지 실제 막 우리가 막 매같이 위성을 발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돈은 못 벌어요. 미래 영역이죠. 그래서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고민을 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면 오늘 그죠? 제가 장중에 KC 이런 종목 한번 조금 사나 봅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물론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 이런 쪽으로 어떤 엮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얘도 우리 그죠? 최근에 초전도체 때문에 어떤 지분 투자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했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모니터링을 쭉 하다 보면 어떤 기사들이 탁 나오면 이건 먹힐 것 같다 이래 싶으면 그 관련 종목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시장이 아직까지 반응이 없으면 먼저 매수 들어가서 딱 또 아래를 틀고 기다리는 거예요. KC 같은 경우는요, 왜 샀냐면요. 이제 요즘은 그죠? 어떤 초전도체 때문에 익숙하죠. 그 논문이 하나 발표됐어요. 그 논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인데 우리가 어떤 암세포라는 거 있죠. 암세포. 이 암세포라는 게 어떤 유전자의 어떤 손상을 입은 세포가 이 어떤 유전자의 손상을 입은 세포가 이렇게 계속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 과정에서 암세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어떤 분열세포 이 자체를 스스로가 자살하도록, 사멸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세포가 분열을 하다면서 암세포가 되니까 암세포 스스로가 성장하기 전에 얘를 사멸시키는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인류가 살아가면서 항상 꿈꾸는 거 있잖아요. 암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바이오 중에서도 상당히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런 기사가 있어도 해당되는 종목이 없든지 해당 종목이 완전 쓰레기든지 그런 종목은 아예 손대면 안 되죠. 구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회사는 적당히 구라 던져놓고 유상증자 한다든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내용이 있어도 이게 쓰레기 회사다 싶으면 그냥 카트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논문을 주도한 사람이 정창영이라는 교수와 배규운이라는 교수 두 분이 공동 저자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정창영이라는 분은 찾아봐도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배규운이라는 이 교수는 애니머스 큐어라는 어떤 이런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 애니머스 큐어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이 회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KC가 이 애니머스 큐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만간에 이게 이슈화 되면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KC도 주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 또 회사도 좋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걸려들면 좋고 그래서 KC를 1차적으로 한번 사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종목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 앞전에 밴드에서, 그죠? 이 수소 관련 이런 종목도 막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보면 마땅히, 그죠? 지금 타이밍에서 좀 이게 맞나 싶으니까 바로 언급은 안 했는데, 굳이 이제 자꾸 어떤 수소 이런 쪽으로도 보려고 하면요, 어떤 아랫게도 보니까 기사가 났던데, 이제
수소 분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현대가 좀 어떤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이 수소 보니까 그 울산의 어떤 수소 트램, 이게 어떤 시작이 됐는데, 그 세계 최초랍니다. 세계 처음으로 울산에 어떤 수소 트램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15분을 충전해서 한 200km 정도 운행을 한다. 어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범한 푸얼셀, 범한 푸얼셀이 그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도 지금 적당한 타이밍을 노리는 거예요. 요 정도면 됐다 싶으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종목을 고르는 거예요. 뜬금없이 제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차트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원들이 매일같이 여러 가지 기사나 어떤, 밤사이 다우 나스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쭉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률을 조금 높여보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노력한 만큼 뭔가 종목을 찾아내고, 그 종목 중에서 또 이미 시세 반영이 안 된 종목 압축해서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그 부분은 이런 말씀드렸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종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종목이 어떤 이슈화 될 때까지, 그죠? 조금 지겨워도 그냥 느긋하게 들고 있자. 그리고 불러주는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분산해서 조금씩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종목 장세에서는요, 매일같이 테마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낚싯대 한번 던져서 내가 월척을 낚겠다 하는 것보다 그냥 낚싯대 여러 대 쭉 깔아놨고 10cm, 20cm 이런 붕어를 여러 마리 낚겠다, 이런 전략이 지금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오늘도 그죠? 보유 종목들 하나씩 상한가도 가고 급등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 심심하지는 않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급등해서 매도를 하면 또 안 올랐던 다른 종목 또 새로 하나 편입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물론 본인이 나는 종목이 좀 많아 하면 안 사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사라고 말씀드린다고 그게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관리라는 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두 종목에 무조건 몰빵, 현금 하나도 없이 무조건 몰빵, 이거는 위험하다.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주식,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요,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이거는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대부분의 종목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금의 아마 한 11월 달, 그죠? 초입, 11월 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을 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